어쨌든 포상금 경쟁은 시작이 됐습니다. 6월 15일자부터 세무공무원은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 세금 소송을 하거나 체납 징수를 하는 일에 아주 열정적으로 뛰어들 것이에요. 2025년 6월 15일, 이날이 무슨 날일까요? 세금을 추징하는 세무공무원이 실적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대표님, 세금을 체납했거나 부당하게 공제를 받았거나 혹은 어떤 기업은 지금 현재 소송을 하고 있거나 별도로 재산을 은닉하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거나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이 있죠. 국세기본법 제84조의 3, 바로 이 법률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국세 부가징수 송무에 관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세무공무원이죠.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는데 지난 3월 14일에 신설됐고 시행 날짜가 6월 15일이라는 겁니다. 신설이 됐다는데 주목해 주세요. 과연 세무공무원 포상에 대한 일반 규정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이 신설이 되고 국회에서 입법이 된 이후에 행정부처에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체납 또는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은닉재산, 부당세액 공제 등, 그리고 승소 판결 확정에 기여한 자 등등등이죠. 세무공무원을 기준으로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하는 시행령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 포상금은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10%고요. 그런데 연간 1인당이에요. 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답니다.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작년 가을에 국세청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건설사가 이 중에서 대표적이긴 하지만 건설사만 그러지 않죠. 제조업하는 많은 기업들이 원청으로부터 하도급 물량을 받고 거기에 리베이트까지 하는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이런 내용이 좀 많았죠. 건설사는 용역대금을 부풀려서 지급을 하고요.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의 리베이트를 형성했는데 이런 사례들을 건설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대표적으로 이 추징한 내용들에 대해서, 적발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리베이트 수치인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 당사자에 대해서 소득세만이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려서 이래서 5억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련된 이 세무공무원 포상 규정이 좀 미비했을 때는 특정한 공과에 대해서 상훈을 올려서 별도로 포상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아예 입법이 돼서 이제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포상금은 정확하게 규정이 있습니다. 5억 원에 대해서 10%인데 5천만 원을 받는데 그런데 1인당 한도를 2천만 원으로 한다는 거죠. 만일 여기서 한 사람이 했다면 5천만 원을 몽땅 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2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 2명이 이 업무를 했다면 2천 해서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세무공무원이 포상금을 받고 그런 다음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그 기업의 대표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징역을 살거나 범법자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혹시 대표님 회사에도 이런 숨은 리베이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표님, 왜 하필 대표님일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대표님들이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신데 대기업은 이미 끝났어요. 사실상 끝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기업은 자금도 갖고 있고요. 인력도 갖고 있어요. 이미 상당 기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 사실상의 타겟이 아니라는 거죠. 타겟은 누구냐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이라는 거죠. 왜 중소기업이 쉬운 타겟일까요? 이유가 있죠. 대표님 혼자서 영업도 하고 생산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리저리 1인
5역, 10역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죠. 자금도 부족해요. 준비할 수 있는 자금도 부족하고요. 준비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다는 거죠. 준비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쉬운 타겟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이 바로 타겟이 된다는 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그 배경이 한편으로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3년 동안 재정 적자, 세금을 걷어들이지 못한 게 무려 100조가 넘습니다. 3년 연속 세수가 펑크 났다는데 그 배경이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심각한 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세수 결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걸 입법했을까? 세수 어려운데 그래 좋아. 세무공무원한테 채찍 대신 당근을 준다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의구심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포상금 경쟁은 시작이 됐습니다. 6월 15일자부터 세무공무원은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 가장 중요한 일들이죠. 세금 소송을 하거나 체납 징수를 하는 일에 아주 열정적으로 뛰어들 것이에요. 최대 1인당 연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당근으로 인해 포상금 경쟁이 벌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1년의 건수가 한 14,000~15,000 건 정도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라, 많이 늘린다고가 아니라 오히려 정밀 타겟팅해서 그 대신 세무조사는 대상이 되는 곳에는 강도를 세게 하고 조사기간을 길게 해서 한 건당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일들을 강력하게 해서 효과를 크게 보는 것이 아마 목표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 3 신설된 법령,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을 했죠. 그리고 이어져서 시행령은 행정부처에서 행정입법을 통해서 법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국회 입법과 대통령의 행정입법, 행정부처의 행정입법. 그런데 여기에 좀 난맥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헌법에 어떤 국민의 세금과 관련한 내용들을 헌법에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헌법은 바꿀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지 않는다는 이런 점들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국민의 세금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호하고 만약에 그것을 개정한다고 할 때는 헌법을 개정하는 정도의 높은 수준의 어떤 국민과 몸통의 구성원들이 합의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국회 입법은 간결하게 해놓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언론에는 이런 기고도 했습니다. 납세자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 세무공무원 포상금 지급 규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입법된 날짜가 언제냐면 2025년 3월 14일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위증한 이 시기에 하필이면 이때 세무공무원 포상 지급 규정이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이것을 이때 입법 통과시켰다는 데 있죠. 정말 제대로 이 위중한 시기에 국회의원들은 이것을 검토나 제대로 했을까라고 하는 점들이 있다는 거죠. 세금 빠져나가는 게 누굽니까? 힘있고 오히려 자금을 쓰고 전문가 집단을 포진하고 있는 참모를 쓸 수 있는 곳은 빠져나갈 수 있고 오히려 중소기업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무공무원 포상금 지급 관련한 법률은 그리고 그에 대한 시행령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졸속으로 입법했기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충분히 숙고해서 이해관계자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으면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박수받을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중한 시기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때 했기 때문에 반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법은 곧 시행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대표님, 법을 당장 바꿀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준비해야 될 일들을 몇 가지를 챙겨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 세무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리스크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부당공제도 정리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부당공제, R&D 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무늬만 연구소 설치해 놓고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많게는 억대 단위의 세금을 공제받는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이 있죠. 여전히 전국에도 제대로 연구개발 R&D 하지 않는데 세액공제 받는 대표님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많이 계시죠. 이런 공제는 R&D 공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제 조항들이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전하게 정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일 중요하죠. 탈세,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경계를 걷는 것도 위태위태하죠. 그러지 마시고 안전한 합법적인 절세하는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에 조금의 시간과 여기에 조금의 역량, 이런 것들을 조금 투입하는 일들이 오히려 대표님이 발 쭉 뻗고 사업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길이고 절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을 위한 세무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사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